예, 신영목의 엑스텐입니다. 양궁에서 관역의 정중앙을 맞추듯이 주식시장에서 그런 종목들, 소위 10배 수익을 꿈꾸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간이죠.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궁장은 방산이네요. 방산 관련된 얘기인데 좀 조용하다가 워낙 이제 사실은 반도체나 이런 쪽의 수급을 가져가니까 그죠? 방산도 좀 쉬었었는데 다시 오늘 강세 나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강경 발언 얘기들인데요. 네, 방산주들 지금 자리 어떠신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전체적인 시황 잠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증권사 각 기관들한테 목표가에 거의 온 상태거든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추석에 앞둔 시점이다.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익 실현 욕구가 되게 강한 시점이고 아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추석 때 이렇게 별로 썩 주식이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추석은 연휴가 길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굉장히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뭐 방산주가 강하다, 뭐 트럼프의 어떤 발언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가 쉬어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국내 장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어떤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반도체와 바이오 주식이 같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좋다는 거죠. 뭐 물론 글로벌도 좋지만 뭐 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섹터에서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기간의 어떤 차익 실현 그리고 뭐 개인들도 약간 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고 그런 구간에서 그동안에 바이오와 반도체에 눌려있던 섹터들이 관심을 갖는 거죠. 어떤 발언이 나와서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도 원래 계속 좋은데 네. 수급적으로 눌려 있다가 다시 이제 한편으로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약간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니까 다시 이쪽 섹터 원래 좋았지 그렇죠. 하면서 예. 또 바라보는 약간 그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발언은 트럼프가 뭐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 발언하고 뭐 전투기가 나토 지역으로 오면은 뭐 격추시켜야 되고 우크라이나 땅 이전처럼 회복할 수 있다. 진심일까요? 아니죠. 이제 푸틴이 협상을 잘 안 하니까 그죠. 네, 이렇게 압박하는 거고 결국은 푸틴이 손 내밀면 협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뉴스에 그렇게 비중을 실을 필요는 없으나 그럼 방산 자체 또 K 방산의 그 전망은 어떤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또 방산주도 네. 유럽에서 이제 나올 만큼 다 나왔다. 더 이상 성장이 있겠냐. 물론 앞으로 좋은 거 아닌데 항상 이런 수주 산업은 미래의 어떤 가치를 땡겨오는 거지만 우리가 유럽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이걸 중동으로 눈을 돌리면 거기에 또 굉장히 큰 먹거리가 많다는 거죠. 특히 예. 우리가 중동 보면 항상 화약고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근데 글로벌리한 어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에너지 패권 때문에 중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제 중동 지역에 거의 신경을 안 쓰는 이런 편이죠. 러시아도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지금 뭐 병력을 어떻게 뭐 지금 중동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미국은 이제 중동의 그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진 상황이죠 지금. 점점 그러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예. 국제적인 상황이 분쟁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 이제 너무 우리나라 좀 뭐 바이오나 반도체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중동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사우디가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우리나라랑 좀 방산 협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관계로 그런 단위로 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또 뉴스 나오지 않는데 이라크에서 미군과 그 연합군들이 내년까지 이제 철군을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예를 봤지만 미군이 철군하게 되면 굉장히 또 기존에 있던 뭐 IS라든지 이런 어떤 테러 집단들과 또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빨리 무기고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라크도 최근에 보면은 LIG 넥슨과 한 28억 불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거에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K2 흑표라든지 그리고 뭐 K9 자주포 이런 국지전에 쓸 수 있는 무기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수출 계약성이 높기 때문에 뭐 사우디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뭐 서유럽, 동유럽의 어떤 그 모멘텀 외에 그러면 또 중동 지역에 새로운 또 먹거리가 생기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방산주의 어떤 이런 흐름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되는 어떤 수주보다 더 큰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사실 지금 가성비라고 하는데 사실은 성능 면에서도 우리나라 방산주는 거의 세계 탑 수준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뽑아내냐인데 네. 우리나라만큼 지금 빨리 납기를 맞출 수 있는 나라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방산주도 어떤 많이 오른 주식들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된다면
지금은 또 방산주 쪽으로도 눈을 돌려도 되는 이런 흐름이 아닌가 우리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엑스텐 종목 발굴하겠습니다. 방산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방산주 가운데서 종목을 또 탐구하시고 올라오셨을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기업입니까? 예, 풍산입니다. 풍산입니다. 풍산의 키워드 포인트부터 보고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풍산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글로벌 분쟁 지역에 확산이 된다. 방산 수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탄약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 키워드를 뽑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대장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맞겠죠. 예. 예, 당연히 뭐 방산 섹터를 말씀드린다면 대장주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하나에로 현대로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추석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약간 방어적인 포트가 좋다. 왜냐하면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도 지금 신고가 부분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은근히 언제 도대체 방산주가 언제 이렇게 신고가 나왔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은근히 신고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눌려있는 풍산이 좀 더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적으로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풍산은 굉장히 단순하죠. 탄약 만드는 그런 뭐 글로벌 상위 업체고 우리가 알고 있는 K2 그리고 K9 이 수주가 많아서 많이 나가면 많이 나갈수록 거기에 딸리는 포탄 수료도 같이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장비가 많이 나가면 그에 딸린 소재가 이제 나가는 이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뭐 수주가 이미 현대 로템에서도 이제 탄약 발주가 이제 나온 상태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럼 기존에 뭐 무슨 뭐 K2라든지 K9 이런 전방 산업이 좋아질 때만 탄약 수요가 같이 좋아지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유럽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웨덴이 7월에만 지금 발주한 게 6,300만 불의 어떤 탄약을 발주를 했고요. 이게 풍산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 탄약 수출에서 나온 그 수치고요. 네. 영국에서도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냐면 그동안에 15년 동안 수출했던 수치가 7월 한 달 만에 나온 게 더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곡간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이 비어 있던 탄약들을 채워 넣는 것이고요.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이 러시아에 가까우면 갈수록 탄약 수요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보면 뭐 이제 지금도 분쟁 중이지만 러시아가 탄약이 부족해서 북한에 이제 지원 요청했던 초기에 있던 그런 뉴스가 그렇죠. 나왔던 게 네. 기억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탄약고를 채워야 되는 수요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 전방 산업 자체가 되게 좋아지는데 그 외에 뭐 K2라든지 K9의 어떤 이런 수요처가 굉장히 늘다 보니까 그러면 풍산의 어떤 주가적인 흐름은 향후에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뭐 K2, K9의 수출 비례해서 올라가는 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어있는 탄약고를 채워야 된다. 지금 특히 중동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하면 뭐 호랑이 없는 곳에 이제 여우가 왕이라고 각 지역마다 어떤 패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기에 탄약 수요가 이제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소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솔티지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굉장히 또 뭐 서두도 말씀드렸지만 가성비 좋은 그리고 그 바로바로 납기를 바로바로 맞춰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군수 업체가 사실 우리나라 밸류체인에서만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풍산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5천억 정도가 되고요. 네. 내년도 영업이익을 좀 굉장히 좀 세게 보는 쪽은 한 4천억 이상, 한 3,500에서 4천억 이상, 거의 5천억까지도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밸류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부담이 없다. 특히 이제 지금 밸류체인상으로 우리가 방산 밸류체인으로 봤을 때 왜 하나에어로와 현대로템이 신고가를 치면서 가장 강하냐? 밸류에이션으로 가장 싸기 때문입니다. 그게 밸류에이션 가치적으로 접근했을 때 탱크가 가장 지금 싸고요. K9이죠. 현대로템. 그다음에 자주포 K9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 LIG 넥스원 정도 수준이고 그 정도 수준인데 거기에 중간에 하나 넣어 넣는다면 이제 풍산이 탱크와 자주포로 가는 모든 거에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에 대한 뭐 영토 침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런 이슈가 있지만 그런 이슈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으로 봤을 때 이 방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에 대한 수요보다 새로운 또 수요처, 중동이라는 수요처가 또 새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뭐 조방원 중에서 한 섹터로서 우리가 좀 계속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풍산인데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PR이나 PBR의 밸류 상단을 뚫고 가는 이제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를 조금 일단 단기적으로 좀 잡아보면요. 네. 일단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롯데미 이미 신고가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주식들이 만약에 이 종목들이 치고 간다고 하면은 풍산도 당연히 전고점까지는 가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전고점 근방인 한 18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를 잡고 어차피 이제 추석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수적인 포트도 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부터 좀 약간 관심 갖고 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엑스텐 오늘 종목은 풍산이었습니다. 방산주 가운데 풍산이었고요. 그동안 소개하신 종목들 리뷰할 시간을 좀 확보해야 돼서 이 정도 하고요. 종목을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쭉 한미반도체부터 네이버, SK이터닉스, CJ, CS 테크놀로지 있는데 그 중에 CS 테크놀로지는 네, 수익이 많이 100% 맞나요, 저거?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텐베거를 꿈꾸는 종목 가운데 CS 테크놀로지 이전에 이제 코너명이 바뀌기 전에 태성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있잖아요. 잠깐 뭐 몇 종목 리뷰를 좀 해주시면요. 네. 뭐 CS 테크놀로지는 아마 또 추후에 지금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을 때가 한 15,000원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니까요. 목표가 네. 2만 원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65,000원 또 목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다 와 있는 상태죠. 그때 비하면 한 4배 정도 올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추석 이후에 다시 네. 회사 탐방 갔다 와서 이 관련돼서 리뷰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S 테크놀로지. 예. 다른 종목들 혹시 보유하고 계신 CJ도 많이 올랐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CJ는 아무래도 이제 무비자 입국 관련된 모멘텀이 네. 굉장히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지금도 뭐 여전히 모멘텀 살아있고 에이펙에서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와서 뭐 정상회담 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좀 더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지난주에 언급드린 JNTC 같은 경우에는 아직 HDD에 관련된 유리 플래터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아직 시장에서 네. 의심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4분기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걸로 아마 확인이 되면 좀 업사이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솔루션은요. 바이오 솔루션 역시 아마 하반기 좀 기대감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특히 중국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회사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기만을 보고 있는 건데 예. 이것이 추석 전이냐 추석 이후냐를 보는 건데 아마 4분기 초 회사에서는 원래는 3분기 내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일주일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 10월쯤에는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아마 굉장히 이게 큰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예. 이후에 아마 그것이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오 솔루션도 지금 정도 구간이면은 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셔도 일단 파이프라인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아직 저평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구간.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주식들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좋은 예.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말씀하신 종목이고 궁금해서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봤고요. 신영목의 엑스텐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코스피는 3,458, 3,500을 목전에 두고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예, 코스닥이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조정인데 편안한 조정이 아니라 코스닥이 조금 낙폭이 이제 깊어지는 흐름이 오늘의 특징입니다. 시장 공감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투자, 좋은 결정하십시오. 고맙습니다.